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시험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한창 마무리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25문제 정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같이 한번 여러분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먼저 한번 몇 문제나 맞출 수 있는지 다 맞추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공부하신 내용들일 거예요. 네, 항고소송의 대상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안내 통보문 있죠. 이건 사실상의 통지 행위예요. 이런 건 처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병역 의무 기피자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면 자기 어떤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취소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판례가 말합니다.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지금 실제 상황에서 처분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뭐 부담을 느끼거나 자기가 이제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거나 뭐 권리를 제한받거나 뭐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이게 처분인지는 그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데 그거는 본안심리 단계에서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이지 소송 요건은 아니잖아요. 그죠? 처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소송 요건은 아니잖아요. 처분 자체가 소송 요건이죠. 처분이어야 한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사실행위. 옳지 않은 거. 그 권력적 사실관계가 뭐 처분의 준비 단계다.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에 흡수 통합됐다. 그러면은 행정처분이 취소의 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행정처분 자체를 다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흡수 통합됐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를 따로 뽑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투면은 그거는 안 받아줍니다. 처분을 대상으로 해죠. 바로 1번 틀렸네요. 그리고 2번. 네, 그래서 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일단 처분은 아니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차 실시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건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 폐업 결정했다잖아요. 네, 이거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 의료원을 폐업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공권력 행사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끝에 보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맞아요. 네, 뭐 개별적, 종합적으로, 구체적 사정처럼은 제가 틀린 지문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어이구, 네. 그래서 국가배상법 오죠. 민법을 보시면은 그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다를 때 점유자가 자기의 주의 의무를 뭐 해태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점유자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일단 면책이 되고 소유자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영조물이 국가 소유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국가가 점유자일 뿐일지라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옳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공의 영조물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권한에 기하에 관리하는 것 보면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이게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국가기관한테 뭐 위임했다 그러면은 양쪽 전부 다 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일단 이 말은 이제 피해 국민이 어느 쪽에다가도 선택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구상관계가 남을 뿐이고요. 그러면은 틀렸죠. 3번이 정답이네요.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리자의 행위가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다. 그건 뭐 무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거죠. 뭐 예측 가능성도 없고 불가항력적일 때는 뭐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4번 문제로 가셔야 되죠? 네, 4번 문제. 행정 절차. 옳지 않은 거. 자, 이게 침입적 처분할 때는 반드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아야 돼요. 최소한 공청회나 청문이나 의견 제출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위법하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취소된다. 맞고요. 그 인허가 취소를 당하는 상대방은 네, 그죠? 예. 그냥 개별법에 대개 청문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 이게 아예 청문 사유로 규정돼 있죠? 기억나시죠? 인허가를 취소한다. 이거 반드시 청문 거치도록 돼 있으니까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거부. 예.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판례 입장입니다.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돼요. 거부 처분은. 예. 그렇게 봐요. 판례가. 왜냐하면 이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하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건 유명한 판례죠. 이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청문서 도달 기간을 어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 충분히 변명의 기회를 가졌다 한다면 네,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봅니다. 네, 5번. 이게 지문이 짧다고 해서 쉬운 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취소 철회. 적법한 처분을 처리할 때 적법하잖아요. 그럴 때 당사자가 만약에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면 그거하고 이게 처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하고 항상 비교 형량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부당한 처분이건 위법한 처분이건 직권 취소는 가능합니다. 행정청이 자기가 봤을 때 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취소하면 돼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 이익이 있을 때는 소급해가지고 취소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이제 장래를 향해서 취소해야 되죠. 이거 4번이 정답이네. 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신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사건이 있어요. 판례. 그거를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했어요. 신고만 갖고는 안 되고요. 수리가 있어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제 행정기본법은 최근에 만든 법이고 예전에 행정절차법만 있었을 때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만 거기에 규정돼 있었어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러다가 행정기본법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규정합니다. 이게 반대로 돼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 틀렸어요. 그리고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수리가 필요하다고 법률에 있으니까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 그리고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 이게 그 행정절차법에 있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예, 이럴 때는 그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에요. 네. 자, 7번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옳지 않은 거. 자,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는 없지만, 예,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독자적 기본권의 하나로 봐요. 아주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죠. 자, 2번. 이건 틀렸잖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실 텐데 이 개인정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요건들이 자세히 규정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뭐 법인격 있는 단체 뭐 어느 단체든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예, 그 소비자 보호 단체하고 뭐예요? 비영리 민간 단체만 가능하죠. 그리고 이건 2번이 정답이고 3번. 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자기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라는 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해야지. 그 맞죠? 예. 정보 주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거는 워낙에 잘 아실 거고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말 그대로 영상이니까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죠. 네. 자, 그리고 8번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은요 일심 전속적인 그런 제도예요. 그러면 사망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사실은 그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처분은 일단 사망한 사람한테는 할 수 없어요. 예. 다만 이것이 사망한 사람한테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은 승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2번 보시면
그래서 원래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주로 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이제 그 부자기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판례가 말하죠. 그거는 이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봅니다. 네, 3번. 3번은요, 지금 여기 틀렸네요. 그죠? 3번, 8번이. 보면,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이행을 하도록 압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행을 했으면 이행강제금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예, 맞고요. 그러니까 틀렸죠? 네, 영점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이러면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9번 문제. 옳지 않은 거. 네, 이게 이제 헌법에 있어요. 헌법 87조인가요? 네, 거기 보시면 이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1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법률, 대통령령은 있지만 총리령, 부령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에 중요한 건데 행정규칙일자라도 이게 되풀이 시행돼서 관행이 된다면 공권력 행사로 봐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요. 국민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걸 우리가 법규라고 하는데 법규가 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데 그거를 부령해서 막 함부로 변경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 네, 4번. 특정 다목적 대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가 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근데 미제정되다. 이런 것이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하고 행정입법 부작위는 그 헌법소원 제기됩니다. 행정입법, 추상적인 행정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소송법상의 부작위 위법 확인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처분하지 않았을 때 가는 거고 이거는 입법을 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 해당 안 됩니다. 헌법소원으로 가야 돼요. 네. 자, 10번 문제 볼까요? 원래 우리는 원처분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원처분을 취소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재결이 위법하면 재결도 다툴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예, 맞죠? 예, 원칙이 제기할 수 없어요. 재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원처분 중심주의 맞고 2번. 그래서 이제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없는데 제기했어? 그러면은 그 소송 요건 탈락. 그러니까 기각 판결까지 안 갑니다. 이건 각하라고 고쳐야 돼요. 각하. 와, 길다. 자, 3번 보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른바 재결 취소 소송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처분 당시에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았는데 재결 단계에 와서 비로소 권역을 침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바로 제3자요 행정행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재결을 다투야 되죠. 네, 그리고 판례가 말합니다. 이때 재결을 다툰다는 얘기는 원처분에 없는 하자를 재결 단계에서 다투는 것으로 봅니다. 4번에 이건 틀렸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주체 형식 절차 그 다음에 내용도 다 들어가요. 그럼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네, 내용. 이 내용상의 위법은 그 예가 이거예요. 3번이에요. 3번. 이런 게 내용상의 위법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11번으로 가시면 행정행위 부관 옳지 않은 거. 그 행정행위 부관은 이제 붙일 때 한계가 있는데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그냥 본래 행정행위, 기선 선망업에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이런 거 지금 여기 어허간에 둔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아요? 안 되죠. 예, 위법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요게 이제 2번이 바로 이른바 사후 부관의 문제죠. 사후 부관. 그래서 이제 면허 이게 행정행위니까 면허 이후에 다시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예,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그다음에 미리 유보돼 있거나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 또 하나 뭐가 있죠? 그래서 사정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때 허용됩니다. 이건 맞고.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정확히 이제 그 행정기본법에까지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수익적 행정처분은 다시요. 수익적 행정처분 죄송해요. 이건 행정규범법에 없죠. 판례사항인데 수익적 행정처분은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예,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틀렸죠? 그래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이니까. 그리고 4번은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부관에 따라 가지고 기부 체납해 버렸어. 예, 기부 체납했는데 그 부관이 만약에 살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관이 살아 있으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죠. 따라서 기부 체납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죠. 네, 그리고 12번. 자, 과태료. 그래서 신분자에게 비신분자가 가담하면 비신분자도 과태료 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제 하나인가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그 뭐 상상적 경합이다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에 착오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는 맞죠. 그래서 지방법원에 통보를 하는데, 이게 틀렸죠. 이게 우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뭐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 위임, 옳지 않은 거.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임할 수 없어요? 재임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네, 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위임한 걸 또 하급 기관에 또 위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것으로 해야 돼요. 이거 틀린 것이고요. 2번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이 일처리를 뭐 위법 부당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취소할 수 있어요. 정지시킬 수 있고. 지금 그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지방자산처에 위임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국가 위임 사무를 위임한다. 예, 국가 위임 사무를 위임했을 때는 그 비용은 100%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주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네.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못 주죠.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이게 아무튼 법률적으로는 주도록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부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죠? 아니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위임하는 것을 내부 위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14번 하자 승계. 선행행위 하자를 후행행위에 승계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1번. 이런 것들은 판례를 이제 기억해야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중에 그 보상금 결정하는데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승계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당연무효가 하자. 선행처분에 당연무효면요, 여러분 후행처분도 무효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툴 수 있다라고 해야죠. 바로 틀렸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대집행 절차 간에는 바로 이게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결합하여 효과를 발휘한다. 이 말은 이게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자 승계가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사업 시행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또 독립적인 처분이므로 그래서 승계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정보공개법 옳지 않은 거. 네, 맞습니다. 이제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하는데 여기에는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네, 맞죠? 네, 여기 요거 조심하고 문서는 이제 사본도 뭐 복제본, 사본 다 들어갑니다. 원본일 필요는 없고. 이게 지금 권리남용 안 돼. 현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현재 그 입법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지금 판례입니다. 판례. 예. 현재 판례상으로는 이 권리남용인 경우에 인정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 반영돼가지고 현재 정보공개법이 이제 개정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법조문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번 보면 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재판에 관련된 일체 정보뿐만 아니라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이건 틀렸죠. 15번에 4번이 정답이네. 그러니까 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재판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있는 정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 재판과 관련 있는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 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행정지도 옳지 않은 거. 그 행정지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조성적, 조정적, 규제적 그러죠. 그럼 이런 게 그 국민 생활을 조성해 준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성적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법 조문이죠. 행정절차법에 상대방은 이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틀렸네. 네, 3번. 네. 그래서 이제 행정지도는 원래 문서로도 하고 말로도 가능합니다. 말로도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자 확실히 서면을 교부해 주세요. 그러면 서면 교부해야 돼요. 이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면 이걸 국민이 따라서 했을 때 과연 위법하냐가 문제가 돼요. 판례는 위법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위법성이 조각되면은 위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16번은. 자, 재량권의 일탈남용. 옳지 않은 거.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특허죠. 특허. 따라서 이건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란 말은 이제 허가 요건이 충족돼도 뭐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을 빼고 먼저 읽으면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 면허를 함부로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이때는 그 상대방이 신뢰 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되는데 저 맨 앞에 보니까 허위의 무사고 증명서를 제출했잖아요. 허위 서류. 그럼 이 사람의 그 이익은 신뢰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네, 틀렸네요. 2번.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사업구역을 조정한다. 이건 뭐 공익적인 측면에서 가능하죠. 따라서 이것이 그 신규 면허 처분으로 인해서 기존 업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라도 이것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면 감수해야 되죠. 감수해야 됩니다. 이건 재량권 남용이 아니에요. 맞고요. 이런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 이 기부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는 허가의 대상이에요.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인데 그 자체를 불허하면 이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8번으로 갑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이나 신체에 이제 실력을 가하는 행위죠. 그러면 옳은 것. 세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영업의 인허가 거부 정지 이런 걸 이제 관어 사업의 제한이라고 해요. 틀렸고. 그리고 영업소 폐쇄 명령 받았는데 명령 내렸잖아요. 그죠?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영업소 폐쇄하는데 조심해야 돼. 이런 건 즉시강제가 아닙니다. 즉시강제라는 건 상대방한테 명령을 내린 바가 없어야 돼요. 그럼 틀렸죠? 그러니까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 보시면 이게 그 불법 게임물을 발견을 하면 이제 수거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단 즉시강제는 맞아요. 이게 즉시강제는 맞는데 뒷부분은 틀렸죠. 이런 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영장 없이도 수거 폐기하니까 이거 위헌 아니냐라는 뭐 주장이 있겠지만 판례는 아니다. 필요한 제도다. 이게 상대방한테 너무 과도하게 뭔가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불법 게임물이 막 유통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4번. 책임이 없는 자가 적법한 보호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했어.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으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손해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19번은 옳지 않은 거.
비례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필요성,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러면 이게 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수 명령해야지. 왜 철거 명령하냐고. 이게 최소 침해성 원칙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필요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1번은 맞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2번. 비과세 관행이라는 건요. 행정기관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 하에서 과세를 안 했을 때 우리가 그게 비과세 관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뭐 실수로, 착오로 잘 모르고 비과세했으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착오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다시 과세 처분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 3번. 이 신뢰보호 원칙의 대상이 되는 건 모든 행정작용이 돼요. 예. 그러니까 국민에게 어떤 정당성, 신뢰성을 부여한 행위라고 하면 전부 다 신뢰보호 원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행정행위만이 대상이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모든 행위는 다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거나 사실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이 생겼으면 대상이 된다고. 틀렸어요. 그 신뢰보호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서 실효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너무 장기간 그 권한 행사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권한이 소멸한다는 건데, 과연 그 기간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이냐는, 제가 아까 앞에 문제에서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걸 봐서 과연 실효가 되느냐 그거를 결정합니다. 자, 20번에 보면 1번은 저 옳은 거.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경우 직접 처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알으세요. 이 직접 처분은 위원회가 한다는 건데, 위원회는 그 처분 명령 제기를 해서만 합니다. 의무이행 심판에서의 처분 명령 제기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취소 심판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처분 명령 제기를 때는 직접 처분할 수 있다고. 근데 또 없다고 해서 틀렸네요. 2번도. 근데 3번은 여기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어요. 요거 민사집행법이라고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강제집행 나왔잖아요. 네, 강제집행의 일반법은 민사집행법이에요.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네, 이런 게 잘 모르실 텐데 그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다. 이 자체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처분이거든요. 행정처분.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21번. 부작위 위법항의 소송인데요. 이 소송 참가 제도하고 재심 청구는 모든 행정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행정소송법에 있는 제도죠. 자, 2번.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이제 항고소송이 하나인데,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수호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끼리는 가능해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 취소소송의 경우는 처분시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이거는 처분이 없잖아요. 그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니까. 따라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정청이 부작위한 것이 위법하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4번 판례 태도를 비춰볼 때 여러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인용 판결 받으면 이른바 이제 기속력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행정청은 이 판결에 따라서 어떤 의무가 지냐, 부작위가 위법하니까 부작위 상태만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처분을 하면 되고, 그게 이제 거부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청한 것에 대한 처분일 수도 있고, 다시 또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지. 틀렸죠? 네. 자, 행정조사기본법 옳지 않은 거. 행정조사기본법은 이런 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기관이 따로따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관련되는 기관들이 있고 동일 대상자에게 똑같은 조사를 하면 안 되고 공동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맞고요. 2번.
이게 조문에 있어요. 그래서 조사 대상자가, 그러니까 원래 행정조사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제 자발적으로 협조하면, 그러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저 우리가 내일 나가서 한번 그거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발적 협조에 맞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행정조사의 한 방법이거든요. 자료 제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 행정기관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늘날에 인터넷 얼마나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제출 가능하도록 했지.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리고 4번은요. 네, 시료취취 샘플. 샘플하면 이제 이 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적 손실을 받았다 그러면 손실을 보상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23번. 행정법 관계 옳지 않은 거. 이 소멸시효가 금전채권, 민법에는 10년인데 우리 공법에는 5년입니다.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당이득 개념이 나왔어요. 부당이득은요,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의 그 손실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 걸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그 한 사례네. 네, 변상금 부가처분이 당연 무효면 변상금에 대해서 부가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되는데 납부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3번. 여기에 보시면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산림을 훼손한 거예요. 훼손했어. 그러면 유효기간이 끝나면 원래 산림을 복구시켜야 돼요. 훼손된 산림을 복구시켜야 되는데 그분이 만약에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 야, 이런 의무는 승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속인이 그 복구 의무를 져요. 그러면 상속인한테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맞죠? 근데 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네. 그럼 정답이 3번입니까? 네. 그렇죠?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4번은? 그렇죠. 원래 민법이 기간 계산을 하는 그 일반 규정이고, 이제 행정기본법에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뭐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는 그 초일을 산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민법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일단 행정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이외에는 민법을 준용합니다. 네, 24번 문제입니다. 통지. 여기 틀렸네요. 그러면 이게 보면 고시라고 했잖아요. 고시.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게 고시의 형식인데 이거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 내용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틀렸죠,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자에게 처분을 통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1번이 정답. 그리고 2번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우편 송달은 이제 상대방한테 실제로 도달해야 되는데 그 주민등록지에 따라 가지고 보냈는데 살지 않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이 나중에 주장했겠죠. 나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도달했다는 걸 입증이죠. 처분청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 절차,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의 송달은 처분청이 이렇게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입증해야 돼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그 민사소송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매 절차를 밟고 그럴 때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그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그러지?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법원이 다 일일이 찾아다닙니까? 그래서 그 등기부에 기재된 어떤 담보권자의 주소가 등기부에 있죠. 그러면 등기부상의 그런 주소로 송달시키면 돼요.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이게 상대방을 못 찾더라도 이해관계자가 많으니까 매각 경매 절차를 빨리 진행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판례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이런 걸 낸다고요. 자, 그리고 3번. 3번은 네, 맞죠? 그래서 이게 보통 우편은요 추정될 수 없어요. 네,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해두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문제네요. 항고소송의 피고.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 맞죠? 예, 누구의 명의로 했느냐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2번은 네, 대리기관이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대리관계로서 표시하는 겁니다라는 걸 거기다 표시해야 돼요. 그죠? 나는 대리인이다. 대리기관이라는 거 표시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표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은 원래 그 실제로 처분을 한 행정청이 처분청이 돼버리죠. 근데 이거는 지금 표시했다고 했으니까 원래 그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대리행정청이 아니라 피대리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처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승계가 되면 그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고. 이렇게 안 돼 있죠.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이제 그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 법원에다 신청해가지고 피고 경정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그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제 항소심, 판결시까지 뭐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 돼요. 네. 25문제. 욕심 같아서는 더 하고는 싶지만 여러분 이제 이거는 기본이고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뭐 중요한 걸 선정했습니다만 행정법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판례들이 있으니까 사실 지금 찍기 특강을 했지만은 뭐 얼마나 적중할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제 그 강의를 들으신 분한테 언젠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제 OX 판단이 잘 어려운 것들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쯤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각자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험 보기 직전까지 그걸 계속 보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행정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시험 전날에 뭐 한번 그러니까 어쨌거나 개인별로 다 다를 텐데요. 자기가 이제 시험 직전에 뭘 보고 들어갈지를 미리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있죠? 그래서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틀리는 것들. 그동안 모의고사 봤을 때 자꾸 틀렸던 질문들 있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볼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네, 행정법 찍기 특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